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새벽 4시 김정순 할머니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들어왔죠. 손에는 물 한 컵과 알약 2정이 들려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순순히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뒤로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약을 먹고 나면 눈이 감기듯 잠들었고 아침 기억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이 약 치매약이 아닌데요? 정순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새벽 먹였던 그 약의 정체를요.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실 거잖아요. 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야기 채널 추억노트입니다. 우리 채널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올해 73이었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죠.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들 민수는 46, 며느리 서연은 42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았어요. 며느리 서연이 밥도 잘 차려주고 병원에도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정순 할머니는 자꾸 깜빡깜빡했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도 희미했죠.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죠. MRI도 찍고 인지 검사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정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치매라니. 그날부터 며느리 서연이 약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매일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서연은 매일 새벽 4시면 정순 할머니 방에 들어왔어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죠. 손에는 물 한 컵과 하얀 알약 2정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순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그러면 서연은 빙그레 웃으며 나갔죠. 약을 먹고 나면 이상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죠.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억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약을 먹은 것도, 며느리가 방에 들어온 것도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가 상을 차려주면 그냥 먹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치매 때문이려니 했죠. 의사 선생님도 그랬으니까요. 치매 환자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었죠. 정순 할머니는 점점 멍해졌어요. 낮에도 자주 졸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주 비틀거렸어요. 며느리는 더욱 극진히 돌봐줬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팔을 잡아줬죠. 화장실 갈 때도 따라왔어요. 혼자 가시면 넘어지실까봐 걱정돼요. 정순 할머니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결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목이 말랐죠. 침대 옆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50분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어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순 할머니는 얼른 눈을 감았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후.
서연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죠. 정순 할머니는 살짝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뭔가를 올려놓았어요. 물컵과 약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약통을 2개 들고 있었어요. 하나는 병원에서 받은 치매약 통이었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작은 통이었습니다. 서연은 치매약 통에서 알약을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는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대신 작은 통에서 알약 2개를 꺼냈죠. 그걸 물컵 옆에 놓았어요. 정순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뭘 본 거지? 서연은 약통들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정순 할머니를 흔들었죠.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 그래. 약을 받아들었어요. 입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죠. 평소와 달랐어요. 쓴내가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드세요. 서연이 재촉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약을 삼켰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서연은 빙긋 웃으며 나갔어요. 푹 주무세요, 어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불을 움켜잡았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며느리가 약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왜? 대체 왜?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그런데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어젯밤 일이 희미하게 기억났어요. 며느리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 같았는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치매 때문에 착각한 걸까?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 서연이 죽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잘 주무셨어요?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어요. 서연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 앞에 가져다 댔죠. 어머니, 드세요. 정순 할머니는 죽을 먹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미웠죠. 내가 왜 이러나? 치매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걸까요? 며느리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날 낮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정순 할머니는 슬쩍 며느리의 가방을 봤습니다. 식탁 의자에 걸려 있었어요. 가방 안이 살짝 보였죠. 뭔가 하얀 통이 보였습니다. 약통 같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기대서서 가방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죠.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정순 할머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화장실. 제가 모실게요. 서연이 달려와 팔을 잡았어요. 화장실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화장실 안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가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옆에 붙어 있었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마트 다녀올게요. 응, 그래. 서연이 현관문을 나갔어요. 정순 할머니는 재빨리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열었죠. 약통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치매약 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알약이 가득 들어 있었죠. 하얀색 둥근 알약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알약 하나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병원에서 받을 때는 알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에 든 알약은 매끈했습니다. 아무 글씨도 없었죠. 정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치매약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바꿔치기 한 게 확실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정순 할머니는 얼른 약통을 닫았습니다. 탁자 서랍에 도로 넣었죠. 침대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서연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갔어요. 정순 할머니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 다녀와. 서연이 나갔어요. 정순 할머니는 다시 탁자를 열었습니다. 약통을 꺼냈죠. 이번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알약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러는 거지? 내게 무슨 약을 먹이는 거야? 두려웠어요.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 다가왔어요. 대학병원 신경과에 가는 날이었죠. 며느리 서연이 운전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셔야 해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신경과 앞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죠. 얼마 뒤 이름이 불렸어요. 김정순 환자분. 서연이 정순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료실로 함께 들어갔죠.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며느리 서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약 잘 드시고 계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은 간단히 혈압만 재고 가시죠. 진료가 끝났습니다. 처방전을 받았어요. 다음 달에 또 오세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차비 계산하고 올게요. 서연이 주차권을 들고 내려갔어요. 정순 할머니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젊은 간호사가 지나가다 정순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세요? 응, 며느리가 잠깐. 간호사는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김정순 환자분이시죠? 그래요. 간호사는 잠시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약 잘 드시고 계세요? 응, 며느리가 챙겨줘서. 약 드시고 나면 어떠세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졸려요. 졸리신 게 어느 정도예요? 한 번 자면 아예 기억이 없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루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간호사는 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어머님, 실례지만 지금 드시는 약 가져오셨어요? 정순 할머니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약봉투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늘 챙겨주는 거였죠. 간호사에게 건넸어요. 간호사는 약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서 알약을 꺼냈죠.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봤어요.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일어나 약국 쪽으로 갔어요. 약사를 불러왔습니다. 약사는 알약을 확인했어요. 정순 할머니를 쳐다봤죠. 어머님, 이 약 누가 주셨어요? 며느리가. 약사는 간호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어요. 간호사가 다시 정순 할머니에게 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치매약이 아니에요. 정순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이건 수면제예요. 그것도 아주 강한 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수면제라니.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치매약은 따로 계세요? 응,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약이랑 이게 다른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와 약사가 다시 눈을 마주쳤어요. 어머님,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간호사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번호예요.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명함에는 박지은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서연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서연은 간호사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는 빙긋 웃었어요. 아, 혈압 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셔서요. 아, 그래요? 서연은 정순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요. 정순 할머니는 일어났어요.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죠. 간호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 꼭 주세요. 입모양으로만 말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명함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병원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지은 간호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망설여졌어요. 며느리한테 들키면 어쩌죠?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어요. 저 아까 병원에서. 아, 어머님. 연락 기다렸어요. 간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간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증거요? 네, 약봉투 사진도 찍으시고요. 벌써 찍어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약통도 사진 찍으세요. 네. 혹시 며느리분이 다른 서류 같은 거 가져오신 적 있어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응, 있어요. 어떤 서류요?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무슨 서류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그냥 여기 찍으라고 해서.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통장? 네, 은행 거래 내역이요.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통장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어디 있더라? 이것저것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옷장도 뒤졌죠. 책상 서랍도 열어봤어요. 통장이 없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통장을 며느리가 가져간 건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네, 어머니. 내 통장 어디 있니? 며느리의 손이 멈췄어요. 통장요? 응, 내 통장. 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왜? 어머니가 잃어버리실까 봐요. 정순 할머니는 참았어요.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좀 줄 수 있니? 확인하고 싶어서.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은 안 돼요. 왜? 은행 가방에 넣어뒀거든요. 내일 드릴게요. 그래. 정순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통장을 왜 안 주는 거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통장이요. 정순 할머니는 받아들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 몇 천만 원은 있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죠.
이게 뭐야? 며느리는 태어냈어요. 어머니 병원비랑 생활비 쓴 거예요. 이렇게 많이? 치매약도 비싸고 검사도 여러 번 했잖아요. 정순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어요. 큰 금액들이 여러 번 빠져나갔죠. 그런데 병원비 같지 않았어요. 인출만 계속 돼 있었습니다. 이건 뭐에 쓴 거야? 며느리는 통장을 도로 뺏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돈인데. 어머니는 치매셔서 관리 못 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는 통장을 들고 나갔죠. 정순 할머니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내 돈을 다 가져갔어. 며느리가 나한테 이러다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박지은 간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통장 확인하셨어요? 내 돈이 거의 다 없어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은행 가셔서 거래 내역을 뽑으세요. 며느리가 통장을 안 줘요. 어머님 명의니까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집에 CCTV 설치하세요. CCTV요? 네, 며느리가 약 바꿔치기 하는 걸 영상으로 남겨야 해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설치하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돼요. 간단한 거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택배로 오면 설명서 보고 하시면 돼요. 정순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갔습니다. 소형 CCTV를 검색했죠. 여러 제품이 나왔어요. 리뷰가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배송은 이틀 후,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 몰래 은행에 갔어요. 신분증을 들고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최근 6개월이요. 직원이 서류를 뽑아줬어요. 정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큰 금액들이 계속 빠져나갔죠. 한 번에 500만 원, 300만 원. 병원비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이거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있나요? 인출이라 기록이 없네요. 그럼 누가 찾아간 거예요? 통장 가지신 분이요. 정순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틀 뒤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요. 정순 할머니는 얼른 문을 열었어요. 상자를 받았죠. 감사합니다. 방으로 들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CCTV가 들어 있었어요. 시계 모양이었죠. 설명서를 읽어봤어요. 벽에 걸면 자동 녹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침대 맞은편 벽에 시계를 걸었어요. 카메라가 침대를 향하도록요. 전원을 켰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녹화 중. 정순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잡을 수 있어. 그날 밤이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렸죠. 시계는 3시 50분. 곧 며느리가 올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눈을 살짝 뜨고 기다렸습니다. 사시 정각이었어요.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들어왔죠. 손에는 물컵과 약통 2개가 있었어요. 서연은 침대 옆 탁자에 물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약통을 열었어요. 큰 약통에서 알약 하나를 꺼냈죠. 그걸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약통에서 알약 2개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놨죠.
정순 할머니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게 다 녹화되고 있어. 며느리는 약통들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정순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 빨리 드세요. 정순 할머니는 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먹지 않았어요.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죠. 물을 벌컥 마셨어요. 잘 주무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순 할머니는 얼른 일어나 약을 뱉었습니다. 휴지에 싸서 서랍에 넣었죠. 이것도 증거예요. 그날 아침 며느리는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오늘은 일어나시네요? 응, 잠이 깼어.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순 할머니는 컴퓨터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어젯밤 영상이 선명하게 녹화돼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완벽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은 간호사에게 전화했어요. 간호사님, 영상 확보했어요. 정말요? 잘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경찰에요? 네, 이건 범죄예요. 정순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알고 있을까? 이 모든 무시무시한 일들이 며느리 혼자 벌인 짓일까요? 아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요 며칠 치매 소식을 알린 뒤부터 아들 민수는 외출이 잦았습니다. 병간호는 며느리 서연에게 맡긴 채 말이에요. 아들의 얼굴을 못 본 지 오래. 갑작스레 아들도 같이 짠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믿기 싫었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겁이 났지만 정수는 거실에 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앉아봐. 민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왜요? 정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내 통장 어떻게 됐는지 아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거의 다 없어졌어. 그건 너희가 가져간 거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표정이 어둑해진 채로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동안요. 잠깐의 정적이었지만 정수는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엄마, 며느리가 내 약도 바꿔치기 했어.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너 알고 있었구나.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너도 같이 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진짜일까요? 정순 할머니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진짜 몰랐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말해봐. 제가 올 초에 말씀드린 신발 사업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됐어요. 정수는 숨이 막혔어요. 사업을? 내 빚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억 단위예요. 정순의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간 거야? 엄마, 죄송해요. 며느리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알고 있었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이 차올랐어요. 그토록 애지중지 키워왔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민수가 눈물이 차올랐지만
정수는 꾹 참고 말했어요. 민수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엄마 약을 바꿔쳐? 아들이 울먹였어요. 서연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치매시잖아요. 치매라고 해서 약을 바꿔쳐도 돼? 엄마가 기억 못 하시니까. 정수는 너무 화가 났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살면서 이토록 분노한 적이 있던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내가 그렇게 키웠다니. 나가봐. 엄마. 나가라고. 아들이 방을 나갔어요. 정순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정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요. 박지은 간호사에게 전화했어요. 간호사님, 경찰서에 가려고요. 같이 갈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증거 다 챙기셨죠? 네, USB랑 거래 내역이랑 약까지요. 잘하셨어요. 힘내세요. 정순 할머니는 가방을 챙겼어요. USB, 은행 거래 내역, 약봉투, 휴지에 싼 알약. 모두 넣었죠.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고 경찰서로 향해야 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아침 일찍 외출해 있었습니다. 거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정수는 깜짝 놀랐지만 태연이 고개를 돌린 채 말했어요.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오련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위험해요. 정수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말했다.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마. 며느리의 말을 끊은 채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경찰서까지 20분 걸렸죠. 복잡한 마음을 가다듬은 채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어떤 신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이상한 약을 먹였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앉으세요. 정순 할머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컴퓨터를 켰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순 할머니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갑작스레 치매를 진단받은 것, 며느리가 매일 새벽약을 준 것, 약을 먹고 나면 기억이 사라진 것, 병원에서 간호사가 알려준 것, CCTV 영상까지요. 경찰관이 USB를 받았습니다. 컴퓨터에 꽂아 영상을 봤어요. 며느리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나왔죠.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게 진짜라면 이건 심각한 범죄네요. 아주 악의적이에요. 할머니, 은행 거래 내역도 보여주시겠어요?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경찰관이 훑어봤습니다. 큰 금액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갔네요. 며느리가 가져간 거예요. 약은 어디 있어요? 정순 할머니는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먹지 않고 휴지에 뱉어낸 알약도요. 조금 녹아 있었지만 약의 성분은 알아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경찰관이 알약들을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이거 감식해 봐야겠어요. 감식이요? 네, 정확히 무슨 약인지 확인해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분도 조사해야 해요. 언제요? 내일 나오시라고 연락할게요. 네. 정순 할머니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해탈했지만서도 며느리와 아들을 신고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가만둘 순 없었어요. 기나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에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 모시고 오세요. 그날이 온 것이에요. 그날 아침, 아침상을 차린 서연에게 말했어요. 며느라, 경찰서에 가야겠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경찰서요? 왜요? 가면 알아. 서연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정순에게 물을 수 없었어요. 정순은 방으로 들어가 경찰서로 갈 채비를 했어요. 3시쯤 되었을까 서연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서연을 조사실로 데려갔죠. 정수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죠.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경찰관이 정순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들어오세요. 정수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다 인정했어요. 정수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너 도대체 왜 그랬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봐. 그렇게 내게 잘해주더니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난 너를 내 딸과 같이 생각했다. 진심으로 고마워했다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왜 그랬냐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 약을 바꿔쳐? 나에게 무엇을 먹인 거야? 내가 정말로 치매인 건 맞는 거야? 이상한 약을 먹여서 치매 환자 취급한 것은 아니고 며느리는 울먹였어요. 민수가 사업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 돈을 훔친 게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빌린 거? 내가 언제 허락했어?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나를 못 쓰게 만든 거구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약 감식 결과 나왔어요. 뭐래요? 강력한 수면제 맞아요. 장기 복용하면 위험해요. 정순 할머니는 손이 떨렸어요. 내가 나를 정말로 죽일 뻔했구나.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나 바보 만들려던 거야? 그냥 조용히 지내시라고요. 정수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 넌 이제 끝이야.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관이 서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일단 구속할게요. 며느리는 끌려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눈물로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달 뒤였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법정에 섰어요. 며느리 서연도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약을 투약했습니다. 재산도 무단으로 인출했고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판사님이 정수는 봤어요.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네,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라, 아니 서연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날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난 너를 딸처럼 생각했다. 우리 남편 떠나 외로워하던 내 곁에서 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줬지.
상냥하게 웃어주며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된 마음이었어. 내가 알던 너는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었던 게야. 그렇지? 서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서연 또한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어요. 정수는 좋은 시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민수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서연에겐 생각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 왜 그런 못된 짓을?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서연이 무너졌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패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서연은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정수는 법정을 나왔어요. 박지은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감하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였어요. 정수는 아들 민수와 따로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였죠. 민수야. 네, 엄마.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못 들었어요. 너 반성하고 있니? 네, 정말 죄송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서연이랑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하지만 난 너까지 감옥 보내고 싶지 않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빚다 갚아. 네. 그리고 다시는 엄마 돈에 손대지 마. 네, 약속할게요. 정수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 서연이가 형을 다 치르고 나오면 서연이 잘 챙겨줘. 아무리 그래도 내 가족이잖아.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이번엔 정말 실망했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엄마는 혼자 살 거야. 엄마,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정수는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정수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죠. 짐을 옮겼어요. 새 집에 들어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왜인지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네. 병원에도 다시 갔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치매가 아니에요. 네. 약물 부작용이었어요. 정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럼 전 멀쩡한 거예요? 네, 건강하세요. 정수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나 치매 아니구나. 며느리가 나를 치매로 만든 거였어. 병원을 나왔습니다. 박지은 간호사가 배웅해줬어요.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간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건강하게 사세요. 그럴게요.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죠. 그런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정수는 소파에 앉아 편하게 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은 간호사였어요. 어머님, 저예요. 아, 간호사님. 내일 시간 되세요? 왜요? 제가 어머님 댁에 놀러 가고 싶어서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오세요. 제가 케이크 사갈게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죠. 공원을 걸으며 운동도 했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정수나, 요새 얼굴이 좋아졌네. 그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이제는 약도 안 먹었습니다. 치매약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머리도 맑아졌어요. 기억력도 돌아왔죠. 어느 날 박지은 간호사가 또 놀러 왔어요. 어머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좋아요. 보기 좋아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호사님, 그때 간호사님이 말 안 해줬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전 당연한 일했어요. 정수는 간호사의 손을 잡았어요. 젊은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 불러줬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용감하셨어요.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그래도 이겨내셨잖아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죠. 정수는 생각했어요. 치매는 기억을 훔쳐가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정수는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